안녕하세요. 2022년 4월 27일 티묵 모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하락 공포가 아주 그냥 고봉밥으로 그득그득 쌓여가지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줬다는 건데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한국이 자는 시간 벌어지는 경제 금융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죠. 미국 주식 시장에 폭락이 있었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에도 다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매우 잘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폭락을 했어요. 컴퓨터 쓰면 누구나 알고 있는 운영 시스템 OS는 윈도우를 만들고 오피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누구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검색하면 떠오르고 애플 외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를 제작한 구글인 상장회사명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주로 기대하고 있던 미국 증시가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는 기다리지도 못하고 폭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95% 폭락을 했고 한국의 코스피에 속하는 S&P 500은 2.81%,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2.38% 하락을 했죠.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역시 투자자들의 정신을 짓눌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높은 물가, 심지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는 물가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폴란드에게 공급하는 가스를 끊어버리고 그 외무장관은 핵전쟁 위험 심각하다며 이 모든 물가 상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 공포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도 폐쇄할 가능성, 폐쇄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역시 물가 상승의 한 축을 담당하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또 그로 인한 경제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은 어디까지 해야 할지 끝이 안 보이는 상황에 나아져야 할 것들은 나아지지 않자 공포감이 폭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대되던 빅테크 중 구글의 알파벳 실적도 예상보다는 나쁘게 나오기까지 했네요. 결국 나스닥 거래 마감 후 시간상 1시간가량 더 거래되는 나스닥 100 선물 거래는 추가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5.32%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들 특별한 반전이 없다면 정말 긴 호흡으로 분할 투자를 진행하는 것 아니면 신규 투자는 참으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두 번째 이슈는 채권으로 맞아봤나 금융사들의 블루스, 즉 우울입니다. 이걸 왜 가져왔냐면 금리 인상이 채권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사들이 어떤 자산을 들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인하기에 항상 나오게 될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자신들의 자산으로 투자를 안 할까요? 하겠죠. 증권사는 어떨까요? 주식만 할까요? 보험사는 어떨까요? 변행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것만 들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신들의 돈을 갖고 가만히 현금으로 두기보다는 역시 투자자처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금융사 중 대표인 증권사랑 보험사가 최근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증권사는 주식시장이 여러 사유로 얼어붙을 것 같으니까 투자가 많이 안 이루어지거나 투자자산 자체 가격이 나빠져서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보험사는 또 왜 그럴까요? 바로 채권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은행 예금으로만 둘 수는 없고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만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투자 대상인 국가 또는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전하면서도 예금보다는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자산으로 증권사와 보험사 모두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채권의 가격과 금리의 관계인데요. 천천히 자세히 알아보실 때는 오른쪽 위에 꾸준히 잘 팔려나가고 있는 채권 영상을 봐주시고요.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금리, 즉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서 감이 오시겠지만 요점은 증권사와 보험사 모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채권 가격도 급격하게 떨어져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아한 게 있겠죠. 첫째, 금리 오르면 채권 가격 떨어지는 거 오케이 알겠는데 이미 내가 매수해서 갖고 있는 채권의 이자율을 웬 도둑이 쳐들어와서 바꿔 써놓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미 보유한 채권 가격이 왜 떨어지고 왜 타격을 받는 거냐는 거죠. 이 채권 가격을 당장 시장에 내놔서 판다는 가정을 하고 평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 답은 뭐냐? 이 채권 가격을 당장 시장에 내놨을 때 판다는 가정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가진 채권은 이자율 4%짜리인데 전반적인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에 같은 가격의 채권이 이자율 5%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내 채권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싸게 팔아야 사가겠어요? 비싸게 팔아야 사가겠어요? 싸게 팔아야 사가겠죠. 그래야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 동등한 수준의 이자율을 받는 효과가 나니까요. 즉 내가 가진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 효과가 납니다. 평가를 해보면 말이죠. 달리 말하면 어떤 채권을 갖고 끝까지 갖고 있을 거면 받는 돈은 원금과 이자인 게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채권 지금 얼마짜리인지 평가를 굳이 해본다면 시장에서의 가격은 떨어진 걸로 치는 거죠. 둘째로 궁금한 거, 그럼 굳이 지금 내 채권이 시장에서 얼마인지 따져봐서 이거 팔면 손실이구나 평가받는다는 건데 그 평가를 대체 왜 받아 싶죠? 당연히 개인은 채권을 끝까지 들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거면 상관없어요. 사람들끼리 시장에서 얼마짜리로 평가받던 상관없다는 거죠. 빌려준 돈 플러스 이자 받는 거니까요. 근데 금융회사는 엄격한 규제하에서 돈도 충분히 안 갖고 있는데 영업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항상 가진 자산들이 얼마짜리인지 평가해서 부족하면 메워놔야 돼요. 혹여 잘못되더라도 고객들 돌려줄 자산이랑 이것저것 해서 충분하다는 증거로 말이죠. 즉 금융사들이 손실을 본다는 건 가격 싸졌을 때 실제로 채권을 손절쳐서가 아니라 평가받아 보니 그만큼 자산이 날아간 셈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결국 금리 인상기에 한국은 4회에 걸쳐 1%포인트나 금리가 올라버렸고 그만큼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게 됐는데요. 당연히 이런 채권에 투자하고 있던 증권사는 가격이 떨어진 만큼 자산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는 평가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증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금융권은 당연히 밥 먹듯 투자하는 곳으로 투자 전문가로 이루어진 집단인 만큼 보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손실을 보는 게 발생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2022년 2월 24일 직후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상황과 공급망 문제 해소 안됨이 겹치면서 미국의 빅스텝 같은 긴축 정도가 예상 이상으로 강력해진 것이 대비하는 것보다 더 빠른 환경 변화를 만들어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얼른 손절이라도 쳤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채권이나 본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보다는 안전한 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급격하게 매도해서 줄일 수는 없어서 순간 평가 손실이 커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사 같은 경우는 무슨 경우일까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입한 사람에게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금을 줘야 되는 게 보험이죠. 그렇다면 보험사도 이 회사들이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건지 돈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건지 늘 평가를 받습니다. 재무 상태가 건전하냐 해서 재무 건전성을 보는데요. 이때 돈을 잘 갖고 있는 만큼 보험 가입자들한테 돈을 줄 여력, 즉 지급 여력이 있다고 평가를 해줍니다. 이 갖고 있는 돈에는 채권도 포함이 되는데요. 투자 수익도 얻을 겸 채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게 되는데 이번에 역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 어떻겠어요? 보험사들 평가해보니까 돈을 제대로 안 갖고 있네? 하게 되는 거죠. 심각한 경우에는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진 만큼 채권을 더 사놓든 현금을 더 쟁여놓든 해야 하니 보험 영업에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히 금융 상품으로서만 개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금융회사들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을 평가받아 어떤 영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까지 알고 나면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여파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정리하자면 오늘 다뤄본 주제 중 첫 번째는 러시아, 중국발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공포가 미국 증시를 덮쳤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채권의 가격 변동, 그리고 그것에 다 영향을 받는 증권사, 보험사의 모습과 왜 그런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있어 보이는 금융, 경제 대화 가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티목이었습니다.